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수요일. 오늘 날씨는 어제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해진 예년 기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모든 것이 이 UN 또는 이 녹색 경제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EU,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유럽연합이 그러한 그 ESG 경영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미국도 따라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한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 채널에서도 이러한 UN 차원에서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그런 ESG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또 UN이나 EU 차원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협의체들 또 ESG 경영과 관련된 이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협의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그러한 평가협의체 같은 그러한 기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한 UN 차원의 또는 EU 차원의 그러한 ESG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가 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ESG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해가지고 ESG 세계는 이라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례로서 TNFD라는 그러한 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NFD는 자연자본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협의체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또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 공시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 뭐라고 하죠? 이 항목들을 기업이 공시할 내용들을 지금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내년도와 내후년에 시범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2023년부터 TNFD 자연자본 정보 공시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ESG 세계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서 UN 산하에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하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SDGs. SDGs는 영어의 약자인데, Sustainable의 S, 그 다음에 Develop의 D, 그 다음에 Goal, 목표라는 거죠. Goal, 목표 G의 G 하고 이제 goal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뒤에다가 S가 붙어서 여러 가지 목표다 해가지고 SDGs라는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요것이 2016년도부터 UN에서 2030년까지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의 목표다라는 것을 이제 UN 산하의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협의 지휘기구 좀 어렵죠? SDGs라는 협회에서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매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앞자를 따서 SDGs라는 이 협의체에서 매년 이 ESG 경영 평가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글로벌 기업들을 매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평가 지표를 또 뭐라고 하느냐? SDGBI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DGBI 이거는 ESG 평가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년 글로벌 기업 2,000개, 또 국내 기업, 우리 한국에 해당되는 기업이죠.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 1,000개를 매년 분석하고 점수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10월 25일인가 발표가 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선정된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 그 뉴스가 나서 제가 그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구, UN 산하의 SDGs에서 그냥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이런 그 세부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을 해서 이 매년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영 지수라는 그 이름으로 ESG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 협의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ESG 경영 평가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공신력 있는 상당히 대표적인 그 ESG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평가 지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경영 분석 지수 또는 뭐 ESG 평가 지표의 하나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 평가 지표고요. 그래서 이 매년 그 SDGs가 이러한 글로벌 ESG 평가 지표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일단 사회 분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제도 분야 이 4가지 분야로 따서 이 12개 항목 또 이 48개 지표를 통해서 이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점수가 나와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고 이제 점수가 다 매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SDGBI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평가 지수라고 했죠. ESG 평가 지수 SDGs라는 협의체에서 개발한 평가 지수, ESG 평가 지수는 SDGBI인데 이것의 평가 대상이 뭐냐? 첫 번째, 기업의 친환경 노력. 두 번째, 사회 경제적인 노력과 파급성. 세 번째,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또 제도 개선의 노력. 그 다음에 네 번째, ESG 관련 금융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했느냐. 이런 점들을 다 분석해서 이거를 점수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에 발표된 UN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영지수, 일명 글로벌 ESG 평가 지수에서는 누가 1등을 했느냐? 일단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는요, 네슬레, 알파벳이 뭐죠? 구글이죠. 구글. 그 다음 블랙락, 화이자, 바클레이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2개 기업이 들어갔어요. KT와 삼성전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이 그 평가 지표에서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 기업도 분명히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 기업, 즉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평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기업이 CJ 올리브영, SK텔레콤, 그 다음에 BYN 블랙야크. 이건 정말 뜻밖이었어요. 저는 블랙야크라는 그 브랜드는 들어봤지만 이 브랜드가 이렇게 국내의 1위의 ESG 경영 그룹이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세븐, 현대 홈쇼핑, 그리고 일동제약. 네. 이 제약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일동제약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제 이 업체들 중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CJ 올리브영이나 이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대기업 계열사들을 제외하고 저는 좀 이렇게 블랙야크나 이런 일동제약 이런 좀 그룹에 제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서 여러분께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이 일동제약이 어떤 점에서 이 그 글로벌 ESG 평가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그거는 일동제약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의 2020년도 ESG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UN의 우수 사례
국제 친환경 가이드라인인 GRP에서 AA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자, UN 국제 친환경 가이드라인 GRP. 이건 또 뭐죠? 자, 이 GRP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GRP라는 기구에서 또 AA 플러스라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동제약이 상당히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나 봅니다. 저도 이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그 점수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3년 연속 1위, 이 제약업체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블랙야크, 아웃도어 업체 중에 뭐 대표적인 업체죠. 블랙야크. 뭐 그렇게 지금까지 크게 세간에서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블랙야크가 지속가능 패션의 생산 그리고 그 소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패션 ESG 다룰 때 제가 블랙야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그리고 유통에서 이 녹색 기술, 그러니까 그린 테크놀로지, 이 녹색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한 노력이 또 크게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그 복원을 위해서 또 나름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에 대한 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최근에 그 블랙야크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그 플라스틱 그 재활용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국내 페트병 있죠. 페트병. 그 플라스틱 페트병. 국내 페트병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선보이는 그 부분에서 이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 이 크게 기여한 점을 이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왜 블랙야크가 선정이 그렇게 되는지, 왜 일동제약이 그렇게 1위로 선정이 됐는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UN 산하기구 중에 SDGs라는 그 어떤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협의체에서 매년 그 글로벌 ESG 평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SDGBI라는 그 어떤 평가 지수입니다. 근데 그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글로벌 1위 업체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와 KT가 선정이 됐고 또 국내 기업도 평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 BYM 블랙야크, 일동제약 등등이 선정이 됐다. 이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신력 있는 대표적인 이 ESG 평가 지수에 인정을 받는 기업들일수록 앞으로 연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 또는 이 자산운용사에서 그러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 이 친환경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그 기관, UN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 있고 또 그 평가 지수를 또 우리가 좀 그 내용도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